과거 정부의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정치적 정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정리해 주세요. 국민 내부 갈등과 남남 갈등을 계속 재생설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 남북 화해와 평화도 결국은 공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예. 미래의 희망의 정치를 예. 제가 기대합니다. 그 지금 통합 꼭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같이 갑시다. 문건 유출 문제를 삼았는데 계속 지금 군인권센터 이거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 소장 같은 경우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뜻은 밝혀야죠. 예. 왜 밝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못 밝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르신 것 같다. 예. 그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 이것을 수사하라고 하신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서두르신 거 아닌가. 일단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 좀 유감이 좀 듭니다. 그럼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들어와서 보시고 좀 더 보고 했어야 옳다? 예. 저는 뭐 수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그건 이철희 의원이 참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죠? 네. 그 기무사 이 댓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상당히 그 군 내부를 군 출신도 아닌데 속속들이 하시는 게 이번 문건은 대단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임태훈 씨. 임태훈 소장이 한 건데. 예, 5.16 쿠데타 때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JP가 뭐 당시에 이제 후리담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남지 않게 해서 절대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 본 거는 뭐냐면 모월 모일 모시 어디에 누구 중심으로 모인다. 무슨 신호에 의해서 모인다. 어디부터 점령한다. 이런 얘기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 내용은 뭐냐면 일정하게 어떤 위에서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야 비상계엄과 어떤 뭐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동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식의 어떤 형식적 내용만 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무슨 아무리 제가 이 소위 말하면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소위 말하면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 문건 작성자가 보고를 해요. 그럼 군대에서 이 정도의 오기는 사실은 위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건 간에 사실은 이게 명령 불복종에 해당돼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문건 작성자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계엄이 발동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문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놀라는 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문건 내용은. 아니 지금 아까 차명진이 얘기하는 쿠데타는 일반 쿠데타고 이거는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아닙니다.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뭐 조직도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건데.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실제 일정하게 이제 이 청와대에서 특별하게 명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한번 수사해 보시는데 이 문건 자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소위 말하면 계엄과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작게라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 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시나리오가 왜 아닙니까? 시나리오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탄핵이 기각되면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일부에서 또 무슨 여기 탱크 동원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전 눈을 씻고 몇 번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군병력 배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이 몇 사단이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담당 관할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걸 저도 정시당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쓴다면 저도 12.12와 5.18 소위 말하면 정치 쿠데타의 대자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실제 학교에 들어온 군인들에 의해서 사실 개머리판으로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친한 이 후배가
도서관에서 떨어져서 자살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데자뷰와 현실을 이렇게 이입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이 문건 그 자체라만 보면요. 이 문건 그 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도발 위험성과 그다음에 시위가 과격화돼서 그거는 촛불이건 태극기건 과격화돼서 무기고를 탈취한다. 경찰이 더 이상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이 소위 말하면 위수령과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어떤 인식상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발동하려면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과 이러이러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소위 말하면 통해서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적폐청산 한다고 1년 동안 주구장창 국정원 기무사 다 적폐청산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다 뒤졌는데 왜 이런 문건은 안 나오고 엄한 사인을 통해서 이 문건이 나왔을까요? 난 이 문건 사실은 문건의 내용도 사실 이 쿠데타 정치 친위 쿠데타라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문건의 유출 경로도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문건의 경로가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문건의 경로로 의심한다는 거는 정략적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의 본인이 이제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이번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략적이라면 민주당으로 가지고 가죠.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이 했던 건 차라리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런 문건이 있느냐 했더니 군 공무원 조직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문건 같은 경우도 기무사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무사가 있어도 없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국방장관이 이제 군기가 없는 거니까 잡아야죠 그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문건 내용 그렇고 제보자가 우리 익명의 제보자이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자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좀 수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참에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기무사가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녹화 사업으로 군대 가가지고 기무사에서 당시 보안사. 당시 보안사에서 이제 녹화 사업이 받았는데 참 할 일 없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기무사가 무슨 그 소위 말하면 데모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무슨 동태 감시나 하고 불러다가 무슨 소위 말하면 이 이념 그때 반대 이념 서적이나 읽게 하고 이런 것은 참 이 기무사 할 일 없다 하지만 그런 일 말고 어떤 대북 정보라든가 군사 정보라든가 그죠? 또 간첩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 기무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무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기능을 바꾸듯이 바꿔야죠. 권한을 좀 축소한다든가 기구를 축소한다는 거. 권한의 축소나 확대의 문제하고 다르게 어떤 내용, 질 변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군 기무사가 솔직히 제가 국군 기무사 근처도 안 가봐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면 이상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차 전 의원 말처럼 대북 촉보 활동하고 간첩 잡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월호 TF팀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이제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도 그렇고 이 기무사 같은 조직도 보면요. 최대한 조직에 대한 경직성을 배제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요소를 높이는 게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또 감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심하다 그러면 맨날 학교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깨림직한 게 학교는 필요한 기관이니까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기무사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개혁에는 동의, 해체는 반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해체하고 또 다른 조직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 예를 들어 안기부가 국정원 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조직 일신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 역할은 어딘가 해야 될 겁니다.